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타운 내 관광사들의 모국 관광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 문의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주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찰에 신고된 한인 가정폭력 피해 사건이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51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BC 통합교육부의 유수연 교육위원장이 주하원에 도전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주하원 67지구에 출마해 샤론 쿼크실바 의원 등과 격돌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지원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시작 2시간 만에 일시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경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에선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그리고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부총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인수위 업무를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 가장 시급한 게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은 내일쯤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협상 그리고 이번 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면서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타운 관광사들의 모국 관광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광사들이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이 등록된 주민들에 한해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타운 관광사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방역 지침으로 한국 방문을 망설였던 한인들의 모국 관광 수요가 본물처럼 터질 것으로 타운 여행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의 테리바 기사는 몰려드는 고국 관광 문의로 인해 눈코 뜰 수 없이 지난 주말부터 바빴다고 전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지금 하루에 실질적인 문의 전화가 10에서 20분 정도 있었던 분들이 지금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국을 지금 나가신다는 티켓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50% 이상 거의 한 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티켓팅을 하고 계시네요. 이 치수로 가면은 상당히 굉장히 다음 주, 이번 주 굉장히 피크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 문의도 평소보다 2~3배가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많은 한인들이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나온 11일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4월 2일, 4월 3일, 4월 5일, 4월 15일 때 지금 티켓팅을 하신 분들 일정을 보시니까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행 여행은 보통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가 성수기인데 자가격리 면제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수기 4월에 한국행 여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관광사들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나가는 자리는 아무래도 뭐 손님들이 아직까지 품귀 현상이 나오고 솔드아웃이 되고 이런 현상까지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워낙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풀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2주 전에는 티켓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항공 요금만 1,000불 전후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벌써 20-30% 정도가 인상이 돼서 1,200에서 1,300불 정도로 지금 티켓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국의 친지 방문도 자제해야 했던 미주 한인들이 마침 봄철을 맞아 수그러든 코로나 상황과 완화된 입국 규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위축됐던 항공과 여행업계도 활짝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LA 통합교육부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까발로 교육감은 주정부 방침을 지지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4일 사이 카운티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47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확진자는 0.3%에 해당하는 1,3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46명 줄어든 491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27명, 사망자는 40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0.6%입니다. 지난 2년간 LA경찰국에 신고된 가정폭력 범죄 가운데 한인 피해자는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LA경찰국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범죄 가운데 인종이 한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폭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중폭행 7건 그리고 성폭행이 5건이었습니다. 경찰서 관할로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소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32건, 단독주택 14건, 차량 2건, 술집 2건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45, 남성 9명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사용해서 과잉 진압 의혹을 받은 LA경찰국 소속 경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LA경찰국 감사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총기 사용 관련 경찰국 규정을 위반한 66명의 경관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27명이 민간감독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6명 가운데 13명이 징계를 받았고 1명은 해고, 20명은 2일에서 최대 55일까지의 무급 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마이클 모 경찰국장과 찰리 백 전 경찰국장이 총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관 66명 가운데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대신에 추가적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7회 LA 국제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인 20일에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1월 7일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올해 대회는 다저스 구장을 출발해 웨스트 헐리우드과 베벌리 힐즈를 지나 센츄리시티의 에비뉴 오브 스타즈에서 끝나는 스타디움 투 스타즈 코스에서 펼쳐집니다. 대회는 오전 6시 30분 휠체어 출발을 시작으로 6시 40분에는 여자부 선수들이 출발하며 남자부 선수들은 6시 55분에 출발합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마라톤 코스와 주변 도로들은 일요일 새벽 4시부터 통제가 시작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통 통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또 110번 프리웨이와 101번 프리웨이의 일부 출입구도 일요일 새벽 3시부터 통제됩니다. 교통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A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ABC 통합교육부의 유수연 교육위원장이 주 하원에 출마합니다. 유수연 위원장은 지난주 금일 선거구 재조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주 하원 67지구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에서는 유수연 위원장과 소우 모우나 후보, 민주당에서는 샤론 콕실바 현 의원과 불마로 빈센터 후보 등 모두 4명이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유수연 위원장은 샤론 콕실바 의원과 맞서야 하는 어려운 선거전이지만 새 지역구에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하원 67지구는 세리토스와 알티시아, 하와이안 가든, 라팔마, 플러튼 일부, 그리고 애나하임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의 43%는 민주당, 공화당은 26%, 그리고 무당파 30%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며 인종별로는 라티노가 36%, 아시안 35%, 그리고 백인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센티아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감이 오늘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플레센티아 요발린다 통합교육부는 오늘 아침 크레이머 중학교의 교직원 전용 공간에서 이 학교 교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시를 목격한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수업을 모두 취소했지만 내일은 정상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다음 달 1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위탁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한인 가정상담소의 골프 대회에서 사랑 나눔을 주제로 조성된 후원금은 위탁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오는 16일 오전 11시 올림픽과 놀만디의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시덜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신경학 부교수인 사라 크레멘 박사를 연사로 초청해서 알츠하이머와 혈관 질환에 대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치매 위험 요소,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치매 진단, 그리고 미주아시안의 치매 정보 등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동안 치매를 이기자 연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니어 센터가 마련한 5번째 특강입니다. 라디오 설리브링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입니다.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가 구간부터는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레이 이스트 방면도 나오니로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산타니타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고 크로스로즈 파크웨이 구간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게티 센터 드라이브 구간에는 동물이 출몰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 역시 추돌 사고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안보 담당자가 회동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원도 큰 우려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준의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인 오는 24일이란 시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입니다. 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데 전장과 붙어있는 폴란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입니다. But there's not been any final decision about a trip, so I don't have anything to preview about what that would look like if he were to take a trip. 이런 가운데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 국원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를 어떤 형태든 지원하는 것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whether that's economic support, whether that's financial support to Russia. Any such support from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of great concern to us.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도 명확했으며 두 나라 대북 대표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오늘 미국의 한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이런 정보를 나토 동맹들과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정보가 외교 전문으로 보내지고 정보 당국자들에 의해 직접 전달됐다면서 중국이 이런 계획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로이터에 이는 실제 상황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러시아 요청과 중국의 반응을 공개한 것은 정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허위 정보에 대응하려는 미 당국자들의 의도적 전략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이 이 정보를 전달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러시아 지원 의향 신호를 보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속하며 미 정치권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 사항인 전투기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투기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자국 공군이 보유한 28대의 미그 29 전투기 전부를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배치해서 미국의 처분을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미그 29 전투기를 미국에 넘길 테니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며 공을 넘긴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일단 거절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8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문제해결 의원 모임은 별도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40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회담 시작 2시간 만에 일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현지 시각 14일 트위터를 통해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내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과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동맹 미가입 명문화,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요구가 사실상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요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환영한다며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우리의 지지를 보내는 기회가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물론이고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서부 지역에까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이 됩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거주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ifferent ag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cultures, all prepare to fight for Ukraine and for the whole Europe.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28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자체 전력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또는 몰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Przez lata Zachód żył nadzieją, że Putin się zmieni, że Rosja się zmieni, że znormalnieje. Nie, to się nie tylko nie stało. 한편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서방의 대러 제재를 이행하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푸니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어제 전직 뉴욕타임즈 기자가 사망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각 14일에는 팍스뉴스의 기자가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팍스뉴스 소속의 벤자민 홀 기자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됐으며 이날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하던 중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잔 스캇 팍스뉴스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벤은 병원에 있으며 우리 팀은 상황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취재진 전체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며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오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오늘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46명을 포함해 민간인 636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어린이 62명을 포함 1,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권사무소는 교전이 벌어진 하르키우와 마리우폴 등에서 사상자 보고와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폴란드 등 이웃 국가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은 난민 수도 28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전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약 400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 임박 여부와 관련해서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추가 시험 발사 임박 보도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 가진 정보가 없으며 그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그것을 의회는 물론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지난 4명의 대통령 임기 동안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봐왔다며 최근의 시험 발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과거와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이번 주 중 보건당국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성인 투약량 100마이크로그램의 4분의 1인 25마이크로그램을 2회에 걸쳐 접종하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 연령대 영유아에게 백신을 맞힐 기회를 놓고 경쟁사인 파이자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는 셈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또 6세에서 11세 어린이에는 성인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을 정규 투약법으로 정해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입니다. 1,800만여 명에 달하는 5세 미만 전국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의 유일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다음 주 네 번째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블루 오리진은 23일 텍사스주에서 우주여행객 6명을 태운 상업용 우주선 뉴 셰퍼드를 발사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여행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서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10분짜리 여행입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번 여행엔 코미디쇼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피트 데이비슨과 유료 고객 5명이 탑승을 합니다. 라디오 설리빙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는 특별 감찰관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예고해오던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먼저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평 검증을 한다며 뒷조사를 벌여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인식을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사정 업무와 인사검증, 공직기강 등을 맡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갖춘 조직을 없애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습니다. 당선인 측은 우선 친인척 비리 문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해온 인사검증 업무는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기능 개편을 통해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운영구상을 내놨습니다. 국정청사진을 잘 준비하겠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이 당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입니다. 새 정부를 국민통합정부라 지칭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국정청사진을 탄탄하고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법치, 미래먹거리 기반조성,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 등을 과제로 꼽으며 인수위의 겸손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도 전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갈 건 정리하겠다고 한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변화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공약과 실제 과제가 일치하는 건 과거 정부도 50% 정도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장 여성가족 후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 원 상향 등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 공약이 달랐던 정책,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은 공약 실천 해법에 대한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방향을 잡고 선택하는 건 당선인이라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도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단호하다며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말했습니다. 자칫 불거질 불협화음 가능성을 부인한 건데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서로 달랐던 공약을 조율하는 것도 인수위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그리고 지역균형 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부총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는데 다음 주 초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부총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지난 1월 선대위 해체와 함께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밑에서 계속 당선인을 도와왔는데 현재상으론 인수위원회 산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국정청사진을 그릴 세 개의 축이라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김한길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갈등과 분열의 늪을 벗어나 통합의 길을 내기 위해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라인업도 공개됐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간사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을 맡아 전체 인수위 분과별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께서, 나머지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명단도 대부분 정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선인 비서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속도감 있는 인선을 당부하고 인수위가 가동되는 대로 1일 단위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시장에게 연락해 부동산 분야를 콕 집어서 요청을 했다는데요. 서울 집값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입니다. YTN이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이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윤 당선인은 현장을 둘러본 뒤 주택시장에 상당한 물량의 공급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 윤 당선인은 오 시장에게 전화해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서울시의 파견 규모나 파견자는 검토 중인데 주택 분야를 담당하는 김성고 주택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에 과장급 한두 명을 더해 총 서너 명 정도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분야를 콕 집어 인수위 파견을 요청한 윤 당선인. 수도권 집값 안정 없이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없는 만큼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임기 초부터 집값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이 내일 성사되는데 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대선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 우선해야 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았습니다. 선거 과정에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게 과제라고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건의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해 왔습니다.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이른바 친이명박계 인사들도 상당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가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언급한 점을 주목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회동에서 사면 제안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특검안에 국민의힘이 가짜 특검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박지원 투톱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이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쇄신 기회라며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책임론을 들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잡음 속에 윤 비대위원장은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며 대장동 특검안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주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가짜 특검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상태로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방법부터 내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여소야대 정국의 첫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북한 평양 순안 비행장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콘크리트 토대가 설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방송은 위성 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0일 순안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이같이 나타났다며 미사일 발사를 위한 구조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 토대는 두 개로 폭이 50m로 같고 길이는 각각 220m와 100m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협상, 그리고 이번 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5포인트가 오른 32,945.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31.20포인트가 하락한 4,173.11, 나스닥 지수는 262.59포인트가 빠진 12,581.2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 소식,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 봉쇄 소식에 장중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4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6달러 32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3달러 1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올해의 경제가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레바논 등 다른 국가들의 전시 국내 총생산, 즉 GDP 데이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올해 생산량이 25에서 35%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상당한 외부 지원을 가정할 경우 올해 10%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인 2014년 우크라이나 생산량은 6.6% 하락했고 이듬해인 2015년에는 10% 미만 하락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공공채무가 지난해 GDP의 약 50%에서 올해는 6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전쟁의 강도를 고려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물적 자본 손실과 난민이 더 증가할 경우 무역 흐름이 붕괴하고 수입수가 더 낮아지는 등 상당한 생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업체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재개 준비에 나섭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쉐브론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비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쉐브론은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 PDVSA와 합자 사업을 통해서 원유를 개발했습니다. 앞서 엑슨모빌 등 다른 에너지 업체들은 2007년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국유화에 나서자 철수를 했지만 쉐브론은 2019년 PDVSA가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에도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 특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쉐브론에 대해서 필수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 석유 시추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었습니다. 애플이 오늘 마스크를 쓴 채로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오늘 업데이트한 운영체제에 iOS 15.4에 이런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2 이상의 최신 기종을 가진 아이폰 이용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쓴 채로도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고 애플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와 패스코드 항목으로 들어간 뒤 마스크 쓴 채로 페이스 아이디를 켜고 얼굴을 스캔하면 됩니다. 스캔할 때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iOS 15.4에는 또 탭 to Pay 기능이 탑재돼 별도의 장치 없이도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보다는 소상공인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추가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시간과 날짜를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라블룸 레스킨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부의장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스킨 지명자의 상원 인준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오늘 성명에서
레스킨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지명자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친 의원은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이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유와 가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전 발언을 언급하며 그녀의 이전 공식 발언은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재원 조달 중요성에 대한 나의 우려를 만족스럽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레스킨 지명자에 대해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서 레스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2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한 5.8%에서 또다시 오른 것으로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이자 201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연령, 교육, 소득별 그룹에 걸쳐 폭넓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가장 크게 오른 그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였다고 말했습니다. 3년 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전달에 3.5%에서 올랐습니다. 3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11월에 기록한 최고치인 4.2%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까지 오른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 경제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증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과장됐고 아직 적극적인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결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견인할 때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가 우승 상금 360만 달러가 걸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미스는 오늘 끝난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면서 사람답게 13언더파 275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도의 아니르반 라히리가 한타 뒤진 2위를 차지했고 임성재와 이경우는 공동 5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메이저리그가 투구 시간 제한과 수비 시프트 금지, 베이스 확대 등 크기 확대 등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몇 가지 규칙을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 도입을 합니다. MLB는 경기규칙위원회가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활용할 다양한 실험적인 규칙을 정했다면서 경기규칙위원회는 각 규칙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뒤에 메이저리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이너리그 모든 경기는 투수들이 투구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베이스는 한 변이 15인치에서 18인치로 늘어나게 되고 경기 시간을 늘리고 야구의 재미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은 수비 시프트도 금지가 됩니다. (3월 14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솔리 브릭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주중보다는 주말로 갈수록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낮 최고 80도까지 LA로는 오르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7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LA죠.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51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3도까지, 그리고 해안 지역은 69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구름 많이 끼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0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일교차는 크겠지만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지역들이 많겠고 대기의 질은 나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13도, 대전 17도, 대구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를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